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 콘텐츠에서는 토픽 말하기 평가 시험 소개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픽 말하기 평가의 등급 체계와 등급 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급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한국능력시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 공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등급 체계를 보시면 이제 시험 등급이 있고요. 이제 척도 점수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는 200점 만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9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면 이제 이것은 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점에서 49점 사이 점수를 받게 되면요, 1급을 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50점에서 89점을 받게 되면 이제 2급을 따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3급을 따기 위해서는 90점에서 109점 사이에 점수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급을 따기 위해서는 110점부터 129점 점수를 그 사이에 있는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 130점부터 159점 사이의 점수를 얻게 되면 이제 5급을 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60점부터 200점까지의 점수를 받게 되면 6급을 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제에 의한 어떤 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등급 기술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초급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급의 등급 기술을 보시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숙한 일상적 화제에 대해 질문을 듣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초급은 어떤 그 학습자의 개인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질문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어떤 일상적 화제에 대해서 듣고 대답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언어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오류가 빈번하다. 아무래도 이제 1급이니까 오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음과 억양, 속도가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제 1급 학습자들, 그러니까 1급 응시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급의 문항 유형은 저희가 한번 살펴봤죠. 1급의 문항 유형은 이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취미에 대해서 시간 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급을 보시면은요, 2급도 역시 초급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한 학습자 개인의 어떤 주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묻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 기술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일상적 화제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언어 사용이 제한적이며 담화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류가 잦다. 오류가 아무래도 초급이다 보니까 오류가 안 나타날 수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발음과 억양, 속도가 부자연스러워서 의미 전달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것이 2급 응시생들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급 문항 유형은 뭐였죠? 2급 문항 유형은 이제 역할극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위에 제시되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어지는 어떤 말을 쓰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변적인 어떤 사회적 상황,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그 대화를 완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급을 보시겠습니다. 3급은 이제 중급이 되겠죠. 그래서 3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화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1급과 2급은 어떤 개인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3급은 중급이니까 어떤 개인을 좀 벗어난 어떤 사회적 상황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숙한 사회적 화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오류가 때때로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비교적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음과 억양, 속도가 다소 부자연스러우나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중급이지만 역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급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지만 역시 오류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급은 중급으로서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사회적 상황과 연계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저희가 3급에 해당하는 3번 문항이죠. 거기 어떤 토픽 말하기 문항 유형에서는 어떤 그림이 4컷이 나옵니다. 그래서 4컷이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문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급, 저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급 문항이고요. 자, 일부 사회적 화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급, 4급이 어떤 이제 중급인데 3급은 어떤 이제 개인을 좀 벗어나서 사회적 상황과 연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급은 조금 더 어떤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는 조금 관계가 없어도 사회적 상황에 조금 많이 어떤 비중을 둔 그런 문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사회적 화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때때로 나타나나 역시 4급이지만 이제 오류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대체로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음과 억양, 속도가 비교적 자연스러워 의미 전달에 문제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초급보다는 좀 오류가 줄고요. 조금 의사소통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급 문항, 그러니까 4번 문항이죠. 여기에 문항 유형이 어떤 대화 완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대화를 해서 마지막에 어떤 대화를 완성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상황, 어떤 이제 사회적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급, 5번 문항인데요. 자, 5급은 이제 고급이죠. 자, 고급이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수준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회적 화제나 일부 추상적 화제에 대해 비교적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화제,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추상적 화제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대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5급,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 6급이 다 고급이지만 5번과 6번의 어떤 차이는 5번의 어떤 그런 주제, 화제는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를 다루고요. 6번은 어떤 구체적인 화제보다는 추상적인 사회적 화제를 많이 다룬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급은요, 오류가 간혹 나타나지만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음과 억양, 속도가 대체로 자연스러워서 발화 전달력이 양호하다. 아무래도 이제 5급은 고급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도 큰 문제가 없고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항의 유형은 뭐였죠? 5번 문항의 유형은 어떤 그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뭐 그래프라든지 어떤 그 기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고 그것을 응시생이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 화제, 주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룬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번 문항, 6번 문항은 다 고급이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5번 문항은 좀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를 다루고요. 6번 문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보다는 추상적인 그런 사회적 화제를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전문 분야를 또 많이 다루겠죠. 그래서 뭐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사상, 문화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화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류가 거의 없으며, 그렇죠. 물론 이제 오류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없고요. 매우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문법이 있습니다. 어휘인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유사한 그런 문법,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좀 고급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발음과 억양, 속도가 자연스러워서 발화 전달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5급에서는 발화 전달력이 양호하다였지만 6급은 발화 전달력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어떤 비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은 뭐였습니까? 6번 문항 유형은 어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더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제를 수행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6번 문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등급 기술 초급 1급, 2급, 중급, 3급, 4급, 고급, 5급, 6급을 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1급, 2급은 어떤 그 한 개인 학습자의 어떤 개인적인 것, 또 개인과 관계에 있는 주변적인 상황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급, 4급은 이제 중급인데요. 3급은 어떤 개인의 상황을 벗어나서 어떤 친숙한 사회적 화제를 다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과 좀 연계에 있는 친숙한 사회적 화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3급 어떤 문항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4급은 어떤 개인보다는 어떤 일부 사회적 화제에 대해서 대부분 다룬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급과 4급의 그 차이점을 잘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자, 5급, 6급은 고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5급은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를 다루고, 6급은 구체적인 사회적 화제보다는 추상적 화제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를 많이 다루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토픽 말하기 평가 대비 수업을 할 때는 이 어떤 급에 따른 그런 어떤 주제, 소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 일정을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어떤 몇 번의 시범 시행이 있었고요. 정식 시험은 올해 2022년 11월 19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때 정식 시험이 있고 이제 올해 1회가 시작되고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제 토픽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지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픽 말하기 평가가 어떤 한국 교육계에 어떤 화두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말하기 평가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많이 가지시고 이쪽으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전문 지식도 쌓으시고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면 어떤 한국어 교육의 어떤 활동 범위가 많이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토픽 말하기 평가의 어떤 등급 체계, 등급 기술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시험 일정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요, 어떤 그 토픽 문항 유형, 어떤 1번부터 6번까지 문항 유형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